이번에는 어떠한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관여하는 예더를 살펴봅니다. 예더는 일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상황어구 앞에서 실제로 발생했는지의 여부 혹은 실행을 해야 할지 여부를 의문해보는 보문소로 작용하는데, 혹시 여부로 작용하는 if와 의미적 상반도 보여주는 웨더의 접속은 실제로 있거나 있게 되려는지를 의문시하는 표현이 되게 하므로 그렇게 설정해서 드러낸 상황 구문을 실지 여부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실지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나 형편의 어떠함이고, 여부는 언급된 상황의 실제와 부재입니다. 영어 표현에서의 모든 접속 기능어들처럼 웨더 역시도 독특한 기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미적으로 상반성을 보여주는 if와는 상반되는 역할 기능과 개념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분석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여주는 유사성과 변별성을 인지하고 그 역할과 의미 차이를 내재화해 두어야 합니다. 예문 1과 이 구문처럼 화자가 표현했다면 두 단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표현한 것을 청자는 어떻게 인지해야 할까요? 예문 1 표현은 실제의 상황을, 예문 2 표현은 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변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웨더는 if가 그렇듯, 그렇고, 그렇지 않고의 상반성이 심층적으로 전제되는 듯한데, 오어낫이 수반되지 않을 때와 수반될 때, 다시 말해서 그렇고, 그렇지 않고의 여부는 통사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기존의 문법 분석에 따르면 WH 의문사처럼 투부정사와 결합되어 에더 투구 같은 명사절을 이루는 한 요소로 분석되기도 하고, 예문 5에서와 같은 depend on 웨더 어구는 depend on if 어구에서와는 달리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다고 분석되기도 합니다. 또 예더 명사절 자체를 부정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의미 부정을 의도적으로 앞세워 드러내고자 하는 선택이므로, 이런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어 예더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이를 달리 해석해 본다면 내가 우리를 도우려는지 이하스러웠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표현에 쓰인 우리말 어히지는 상반되는 사실을 대조시키는 연결어미인데, 이러한 해석이 자연스럽고도 의미 전달에 있어서 충분한 것으로 볼 때 예더에는 분명히 인지 아닌지라는 상반적 성향이 심층에서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더는 표층적으로도 상반되는 의미를 드러내 주어야 하는데, 우리말 해석에서 보면 꼭 상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해석된 의미에 따르면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앞에 도우려는지라는 긍정적 요소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층적으로는 나뉘어 작용하는 상반적 요소가 도울 것인지 어쩔지로 작용한다고 보고, 뒤에 수반된 심층 요소 어쩔 것인지를 그 상반의 짝으로 덧붙여 예문 1 표현을 해석해보면 알고 있는지 뒤에 어쩐지라는 미정의 의미가 자연스레 덧붙습니다. 그런데 이 예문 1의 경우는 예더가 이끄는 구절 안에서의 상반성만을 의문시한 질문이지만, 또 다른 상반현상을 접속하는 오어부 가문의 경우에는 그 상반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더가 심층적으로 상반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예더 명사절 자체에서만 적용되는 상반현상입니다. 그것도 원형 동사로의 동작 형태가 의미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be, do, will, ing 같은 기능성 작용어들의 의미 상반을 보여주기 때문에 본문 1에서 5어 이하 접속 구문을 뺀 예더절만을 먼저 살펴보면 예시 1에서처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릴라의 존재 상태는 아로 표현되는데 뒤따르는 잠재된 의미 어떠한지를 적용하지 않으면 미완의 의미 전달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더가 그 상태의 어떠함을 심층해서 상반되어지게 하는 역할 기능을 한다는 확실한 증거인 셈이므로 여기에 5어 이하 접속어구를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예시 2에서는 접속어 5어를 두고 디크리싱과 인크리싱이 대조되는데, 동사 아와 학정전미사 ing는 대조의 양쪽에서 공통의 요소이므로 원형 동사로의 동태만이 상반되는 요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반현상은 예문 1 웨더에 의해 드러나는 상태에서의 상반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예시 2에서는 원형 동사들이 보여주는 동태의 상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동태의 상반은 오어 접속 구문으로의 대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서 예더 자체의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예더가 쓰인 구문에서 나타난 상반 현상만을 여부로 다루어 다음 구문에서 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부의 우리말 사전의 뜻은 그러함과 그러하지 않음입니다. 예더가 쓰인 구문들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접속 기능어가 오어일 것입니다. 이 접속어 오어의 양쪽 모두에서 각각 심층적으로 여부를 갖고는 있지만 표층적인 해석에서는 긍정소인 여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접속어 예더가 표층적으로 위례 위한 의향을 드러내주는 구문 형태를 이끌면서도 심층적으로 일낫을 수반시켜 양쪽 각각의 상반으로 대조가 되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어 접속어 그 자체는 여부의 상반 기능이 없고 단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대조 기능만 있기 때문에 오어 접속의 앞과 뒤 모두에서 여는 표층으로 드러나고 부는 심층에서 작용하고 있을 것이므로 예더에 의한 상반 현상은 오어와는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 부 모두가 표층에 적용되어야 한다면 예문 3 같은 구문에서는 모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더 A 오어 B의 심층 구조를 가정하고서 예더가 내포하고 있는 여부에서 뭐든이라는 부의 요소까지를 살려서 해석하면 표현상으로 어색해지고 맙니다. 따라서 여부 중에서 부에 해당하는 요소가 표층에서는 소멸되거나 심층에서 모든 정도로 작용하는 의문소로 잠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either A or B의 결합 구문이고 문장 전체가 부정인 경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ither가 이끄는 명사절 시 is reach라는 상황이 주어로 쓰인 경우인데 or 뒤에는 either 시 is reach가 생략된 형태로 부정어 낫만이 표층에 수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문 1에 쓰인 either 시 is reach or not 모두를 주어로 보고 생략 요소를 복원해 나열했을 때 either A or either B는 이렇다라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해석에 따르면 A의 여부와 B의 여부, 즉 양쪽의 여부가 or를 경계로 정반대의 의미적 상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or 앞에서는 긍정이 표층에 의문되고 뒤에서는 부정이 의문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or를 두고 양쪽을 여부로 이해해도 될 듯 싶지만 or 이하에 복원될 수밖에 없는 either 명사절에서의 부정은 either 명사절 상황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다가와 잘 선택하지 않는 듯합니다. 이 현상은 either 명사절 자체에 있는 인지 아닌지하는 상반성 때문에 의미적으로 중복이 나타나므로 표현상의 비선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문 2는 부정소를 의도적으로 표층화에 드러낸 구문의 예입니다. 그래서 예문 1 같은 심층 현상을 달리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이 복원해 볼 수 있습니다. either 절 모두는 하나의 상황으로 지정되어 주어로 작용한 것이므로 it으로 유추한 상황으로 복원해보면 or 이하 either 절 역시 it is의 대상으로 복원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복원하고 보면 낫은 either를 부정하는 꼴이라서 결국 either 상황이 실지인지 실지가 아닌지로 or 대조를 받게 되어 그녀가 부자로 알려져 있음을 전제로 부자인 것이 실제인지 아니면 부자인 것이 실제가 아닌지로 대조됩니다. 도입부에서 if의 혹시 여부 상황 지정에 상반되게 either는 실지 여부에 관여한다고 제시했는데 either의 실지 여부, 즉 실제의 처지나 형편의 상반 의미를 각각 적용하면 본문에서의 낫은 생략된 either의 실지 여부를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접속어 either는 실지의 상황, 즉 실제의 처지나 형편을 전제로 여부를 지정해준다고 분석했는데 if 접속어 역시도 either와 유사한 역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if는 혹시의 상황을 전제로 여부를 지정하는 역할 기능을 보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문 1 표현은 사업상 발생한 경비를 자기 쪽 회사의 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인용했고 예문 2의 경우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지금 수영장에 갈 형편인지를 묻는 내용에서 인용했습니다. 예문 1에서는 자기들이 지불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마음에 두고 하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심층에 작용하고 있다면 예문이는 상대방 유를 두고 너 역시 지금 수영하러 갈 상태인지를 묻는 역시나 하는 생각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심층적인 역할과 개념들이 작용했음을 수용하고 본문을 분석해보면 의사는 이미 환자에게 질병이 있으나 의심되는 또 다른 질병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역시나 하는 상황이므로 if에 의한 혹시 여부가 아니라 예더에 의한 실지 여부를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 됩니다. 또 다른 문법 현상에서 whether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해해보고자 하는 것은 예더 뒤에 곧바로 오어낫이 이어지며 표현되는 경우와 구문의 맨 끝에 표현되는 경우를 같은 의미로 봐도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문법서의 분석에 따르면 예더절의 길이에 따라 예더에 곧바로 연이어지든지 오어낫이 구문의 끝으로 가든지 결정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기술하게 하는 구문의 길이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구문의 크기나 내용의 어떠함이 그것을 결정지우지 않는다면 화자가 선택하는 에더 오어낫 절과 에더 절 오어낫 형태는 서술된 내용의 길이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예문 1과 이 두 구문에서 나타나는 의미 차이로 변별해 보겠습니다. 예문 2에서는 주절동사 케어의 직접 대상이 에더 이하 서술 내용의 상태 상반, 즉 고장이 나든지 안 나든지 여부이게 됩니다. 따라서 구문 맨 끝에 쓰여진 오어낫은 그 상반 상황 모두를 오어로 대조시켜 부가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예문 1 표현에서는 주절동작 케어의 직접 대상을 예더 오어낫 모두로 다루는 여부 상반의 대조, 즉 상반된 처지나 형편이 대조되어 실지 여부에 개의치 않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문 2 표현에서는 차의 상태가 케어의 대상이고 차의 고장 여부가 관건이라면 예문 1 같은 표현에서는 차 고장의 사실 여부를 대상 삼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형태의 변화는 의미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통사론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를 돌이켜보면 오어낫에서의 부정어낫은 명사절의 내용인 유어 카 브레이크스 다운을 직접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략된 보문소 예더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본문 7의 예더에 역할 기능으로 분석한 실지 여부, 그리고 to의 작용 개념인 당위성, 즉 그래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를 적용해보면 심층적으로는 예시 1 분석처럼 작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to 어휘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적용하면 본문 7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실지 여부를 모르겠다는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오어낫이 생략된 부가부를 복원해야 한다면 낫이 개입할 수 있는 위치는 동사업구 서술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동사업구로 된 서술부에 낫이 작용한다고 보고 에더 투고의 심층적인 의미 구조를 또 다른 형태로 가상해서 복원해보면 낫이 그 동작의 시도를 부정한 표현이 되어 심층적으로는 웨더절 안에서의 상반 표현의 중복인 셈이라서 부정이 의도된 웨더절 표현이 아니면 선호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수용하고 보면 본문 7 표현의 심층 구조는 예시 2처럼 오어를 경계로 투고와 낫투고로 대조된 것이 아니라 낫스 위치가 바뀐 3에서처럼 에더와 낫 웨더가 대조된 표현임이 입증됩니다. 본문 8은 어휘의 나열 순서상 예더 앞에 전치사가 위치한 경우이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분석하는 구문 형태입니다. 전치라는 말은 어떤 대상 앞에 위치해서 그 의미역이 대상에게 작용할 때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실체가 분명한 대상으로 있어야 하고 의미적으로도 이어져 있어야만 전치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8 표현의 경우 예더가 전치의 대상이 될 만한 분명한 대상인가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예더와 유사성을 보이는 if와의 변별을 통해 개연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문 이 표현에서의 접속사 if는 혹시 상황, 즉 혹 그러한 경우를 말할 때 허상으로 인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예문 1에서의 예더는 실상을 배경으로 합니다. 분명한 대상과 결합해야만 하는 전치사가 if절을 전치하면 비문이 되지만 예더절 앞에서 전치하면 정문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예더는 전치사가 취할 만큼 분명한 대상이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본문구 같은 표현을 대하면 예더가 형용사에 뒤이어 나열되는 이유만으로 이른바 형용사의 목적어로 분석하는 경우라면 예문 1, 2, 3처럼 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구문에 선택된 노스펙과 웨더 그리고 if는 각각 지정하는 의미역에서 보면 이렇게 분석하게 됩니다. 예문 1은 여기에 있다는 것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표현이지만 예문 2는 있는지의 실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표현이고 예문 3은 있는지의 혹시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출해본 웨더 접속사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웨더는 여부, 즉 그러함과 그러지 아니함으로의 의미 지정입니다. 둘째, 웨더로의 여부 지정은 웨더절 안에서 실지 상황으로의 상반작용입니다. 셋째, 웨더에 의한 실지 여부 상반은 웨더절 안에서만 작용합니다. 이제는 도출한 웨더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실지 여부를 선언해주는 웨더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